이런 분들은 보통 시력자가 빨리 오기 때문에 좀 이른 나이에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고요. 멀리 시력이 떨어지는 대신에 가까이가 잘 보이게 돼서 오히려 노안이 좋아졌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안이 좋아진 건 아니라 근시야가 된 거죠. 동공 크기를 키워놓고 백내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동공이 안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백내장 타입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후낭하 백내장입니다. 자, 후낭하 백내장은 수정체의 후면, 피질 바로 앞쪽에 생기는 그런 백내장인데요. 이 혼탁이 특히나 중심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시력 저하나 빛번짐, 눈부심을 많이 동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통 당뇨병 환자이거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오래 복용하시거나 안약을 오래 사용하신 분, 그리고 세 번째는 근시가 심한 경우, 또 하나는 유전성인 그런 질환 중에서도 RP라고 해서 망막 색소상피 변성증 환자에게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시력 저하가 빨리 오기 때문에 좀 이른 나이에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고요. 한국에서도 중장년층 이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런 타입의 백내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핵경화 백내장입니다. 수정체의 가운데 딱딱한 부분이 핵인데 처음에는 사실 이 핵도 무르거든요. 근데 점점 혼탁이 생기면서 딱딱해지게 되면 이게 서서히 점점 시력 저하를 유발하게 되는데 의외로 빨리 진행되는 경우에는 색깔이 더 노랗게 진행되고 또 심한 경우는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색에서 완전히 흑색으로 변하는 경우는 너무 딱딱해서 잘게 쪼개서 흡입을 해야 되는데 잘 쪼개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수술의 난이도가 더 증가하게 되는 타입의 백내장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대부분 발견되는데 이게 점점 심해질 경우는 색깔이 진해지면서 딱딱하게 되고 노안도 심해지고 나중에 되면 안경을 쓰더라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게 되죠. 이게 진행될수록 좀 특징적으로 근시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시는 가까이가 잘 보이는 걸 말해요. 멀리 시력이 떨어지는 대신에 가까이가 잘 보이게 돼서 오히려 노안이 좋아졌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안이 좋아진 건 아니라 근시화가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점점 만약에 도수가 변하고 안경이 자꾸 변한다. 그렇다면 백내장의 진행을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피질 백내장이에요. 피질은 말 그대로 수정체 껍질과 근처에 있는 피질, 그 부분에서 방사상으로 이렇게 혼탁이 생깁니다. 피질 백내장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면적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게 되고요. 한국의 중장년층에서 흔한 백내장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적지만 진행될수록 눈부심이나 시력 저하, 뿌연 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외선 노출이 많은 환경에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의 수술 방법은 타입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접근 전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핵백내장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딱딱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쪼개야지 수술이 용이해지거든요. 일단 반을 쪼개야 되는데 그 쪼갤 때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쓰게 되죠. 혼탁부가 피질에 있기 때문에 CCC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원형 전낭절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대조가 잘 되지 않고 현미경을 봤을 때 뒷면에서 레드 리플렉스를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혼탁 때문에 CCC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C 과정이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되면 핵은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용이하게 끝날 수가 있겠죠. 만나기 싫어하지는 않고요. 다양한 그런 또 챌린징 하는 거를 좀 즐기는 편이어서 그렇긴 한데 어렵긴 어렵죠. 일단 백내장 자체가 심할수록 수술의 난이도가 증가합니다. 핵이 굉장히 딱딱하거나 전낭하 혼탁이 너무 심해서 CCC를 할 때 구별이 잘 되지 않거나 또는 후극부 백내장 아주 심한 경우는 후낭으로 물이 지나가면서 그 부분이 터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도 눈의 조건이 눈이 너무 작으시거나 눈이 안 벌어지거나 또는 선큰 아이라고 해서 외국분들 왜 눈이 깊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수술이 좀 어렵고 전방, 눈의 앞쪽 공간이 굉장히 좁은 경우도 수술이 어려워요. 예전에 유리체 절제술을 받으셨거나 또 고도 근시여서 눈이 안축장이 굉장히 길거나
눈이 굉장히 짧거나 눈이 작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술의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동공 크기를 키워놓고 백내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동공이 안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있으시거나 또는 전립선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이 동공이 안 커지거나 수술 중에 굉장히 동공이 빠르게 줄어들거나 홍채가 탈출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아가지고 예, 일단은 백색 백내장이면서 갈색 백내장인 경우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갈색 백내장은 핵이 굉장히 딱딱한 경우를 말하고요. 백색 백내장은 피질이 액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하얗게 변해서 이 캡슐이 잘 보이지 않아서 CCC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 굉장히 수술이 어렵겠죠. 또 하나는 선모체 소대라고 해서 이 수정체를 잡아주는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렌즈를 짱짱하게 잡아줘야지 그걸 바탕으로 수술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선모체 소대가 흔들리면 수술의 기준점도 잡기가 힘들 뿐더러 뒤쪽에 있는 유리체가 탈출되기도 하고요. 또 렌즈를 눈에 렌즈 캡슐 안에다가 넣어야 수술이 쉬운데 그렇게 고정을 할 수 없고 공막 고정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판 증후군이라든지 또 대사질환이라든지 또 예전에 외상성 백내장인 경우는 수술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흔합니다. 또 하나, 녹내장이 동반된 백내장이 수술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안압이 굉장히 올랐던 급성 녹내장이 있었던 경우는 이 전방각이 굉장히 좁은 경우가 있고요. 또 선모체 소대가 약한 경우가 있고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거의 없어서 퓨필러리 블록, 그런 경우에 수술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눈에 물이 들어가고 빠져나가는 그 압력을 낮게 조절을 잘 해야겠고요. 앞쪽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그런 터치와 술기가 요구되는 그런 어려운 백내장입니다. 과거에 또 녹내장 수술을 받았다면 이 블랩이라고 하는 물 주머니가 있는데 그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면서도 또 내피를 보호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술기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